요즘 제가 드리는 레슨이 색소폰도 그렇고 이 트럼펫 레슨도 그렇고, 이제 트럼펫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이 색소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다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판단했어도. 왜냐면 이제 좀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들어가다 보면 말도 그렇고 뭐 쓰여지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말주변이 없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그만큼 저는 어떤 이 유튜브에서 하는 뭐 레슨이지만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자꾸 방향이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도 좀 내용이 이게 뭐 그냥 취미나 아니면 이렇게 초급자한테 해당이 될 만한 내용이냐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지만 굉장히 이것도 역시 뭐 제가 항상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만큼 저는 이제 쓸데없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내용만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아니면 지금 레벨 자체가 지금 이 내용과 좀 이게 무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셔도 일단 여러분들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시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이 하나씩 이해가 갈 때, 그때는 이제 그때 이 얘기였구나라고 그 어떤 무릎을 치실 때 그때의 그 어떤 뭐 희열도 희열이지만, 그때 그 올라가는 그 레벨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이제 색소폰보다는 확실히 어려운 악기는 맞아요. 그거는 뭐 10명이면 10명 다 하는 얘기니까. 나는 색소폰보다 트럼펫이 쉬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봐도 트럼펫이 어려워요. 지난번 색소폰의 그 오버톤이라고 해서 배음도 설명을 드렸는데, 색소폰은 굳이 연주할 때 배음을 뭐 일부러 쓸 필요는 없거든요. 옥타브 키가 있고 또 각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배음을 연습을 함으로써 다른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을 해보자는 게 어떤 취지라고 그러면, 이 트럼펫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트럼본도 그렇고 이 피스 악기들은 배음으로 연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색소폰은 옥타브 키 누르면 높은 음이 나는데, 이 트럼펫은 옥타브 키로 그 높은 음을 내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압력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고음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색소폰보다는 도움을 받는 게 적기 때문에, 악기 자체 구조가. 그래서 트럼펫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 나갈 때 있어서 이 트럼펫을 소리를 내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 이게 뭐 30가지가 됐든 40가지가 됐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습에 임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되는지.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2가지, 많으면 3가지 정도가 이제 나올 텐데, 먼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색소폰과 트럼펫의 가장 큰 차이가 소리의 시작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냐면, 색소폰은 마우스피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색소폰하고 트럼펫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이 채널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이미 아시겠지만, 이 오프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벌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리드와 마우스피스 사이에 이 벌어져 있는 틈이 있어요. 이 틈. 요 틈이 이제 넓으면 호수가 이제 올라가고, 틈이 좁아질수록 호수가 이제 내려가는 그런 형식인데, 이 색소폰은 어찌됐든 이 오프닝이라고 하는 이 틈을 최대한 건들지 않고 지장을 주지 않고 이 사이로 바람을 어떻게 넣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거기서 이제 가장 편하고 좋은 소리가 나는 거고. 근데 트럼펫이라든지 다른 일반 피스 악기는 그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소폰 리드 악기는 어떻게 열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피스 악기는 반대로 어떻게 닫을 거냐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스는 내가 떨어야 되니까. 리드 악기는 바람을 통과를 시켜주면 리드가 자기가 떨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떨어지는데, 내가 떤다는 건 결국은 내 입술이 떠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입술이 떤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위아래에 입술이 붙어 있는 상태가 돼야 떨 수가 있죠.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는 버징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해야 버징이 일어나면서 이게 마우스피스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트럼펫은 색소폰과 다른 게 가장 큰 차이가 어떻게 닫을 거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보자들 중에서 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가 이렇게 새요. 이렇게 소리 좀 내려고 그러면 그리고 고음 내려고 그래도 지금 이런 현상들 일어나는 경우들 흔히 보잖아요.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닫힐 게 제대로 안 닫혀서 그래요. 닫힐 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돌려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닫힐 게 제대로 안 닫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빠져지는 양, 그러니까 호흡이 입술 바깥으로 빠져지는 양이 너무 많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해 가세요? 정확하게 제대로 닫혀지면은 여기서 알맞게 빠져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만약에 덜 닫혔다든지 열려있다 그러면 버징 자체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표현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닫아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게,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제일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닫을 거냐. 그러면 일단 악기를 연습을 할 때 첫 번째는 그걸 생각하세요. 내가 잘 닫혀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트럼펫도 앙부쇼를 잡으면은 나름대로 닫는다고 닫으실 거예요. 소리 내기 전에 이렇게 닫는다고 닫는데, 자, 닫았어. 근데 이게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렇게 닫혀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것도 닫혀 있죠. 이거 닫혀 있고, 제가 좀 강하게 닫으면 이렇게 닫혀요. 다르죠, 모양이. 자, 이거는 그냥 살짝 닫은 거고, 좀 강하게 닫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약간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닫는. 그러니까 저음도 닫는 거고, 중음도 닫는 거고, 고음도 닫는 건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닫을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 나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 닫히는 강도를 느끼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발전에 있어서는 빠르다.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닫을 거냐라는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입술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닫냐면요, 저음은 닫히는 그 강도도 약간 그 고음보다는 좀 덜 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버징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저음이 떨리는 버징의 면적이 한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마우스피스 안에서 이제 버징이 일어나는데,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있다 그래도 이 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테두리, 이 쇠, 이 테두리에 입술이 닿게 되는데 여기에는 진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마우스피스도 뭐 5C다 7C다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이즈도 분명히 다 다르고 안에 홀컵의 깊이도 다르고 해서 그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뭐 이거를 이게 그렇게 넓은 면적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거 가늠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음은 이렇게 조금 떠는 면적이 한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고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떠는 면적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 점이 돼요. 점. 그래서 실제로 그 고음을 낼 때와 저음을 낼 때 이 버징을 그 어떤 뭐 이 속이 보이는 피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습하는 링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저음을 낼 때와 고음을 낼 때가 이 버징이 떠는 면적의 차이가 있어요. 저음은 약간 좀 넓고 고음을 갈수록 버징이 이렇게 점점 좁아져요. 실제로. 그리고 좁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버징이 일어나는 면적을 내가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음은 이 정도 되면 고음은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좁아지면서 이제 그 면적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일단 그 생각을 가지고 소리를 내세요. 그러니까 저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음을 만약에 이렇게 좁게 해서 고음처럼 좁게 해서 내면은 이게 이상한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저음은 저음에 맞는 버징의 면적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진다는 거는 지금 3옥타브까지 냈을 때 저음도와 3옥타브의 차이 중에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뭐냐면 말씀드렸던 면적이에요. 지금 3옥타브 도 냈을 때는요, 바늘구멍 하나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버징이 일어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까지 느끼려면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좀 걸리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나가는 것과 전혀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무작정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음이 올라갈수록 버징의 면적이 좁아지게끔 만들어줘야 하고, 또 어느 강도도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이 닿는 강도도 조금씩 세져야 하는구나. 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연습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제가 이제 몇 번 썼던 거예요. 이거를 왜 또 들고 나왔냐면,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게 뭐냐면, 목을 열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색소폰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목을 열어라, 뭐 몸을 열어라, 가슴을 열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너무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목을 연다는 게 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 저도 못 알아듣겠다는 게, 목을 열으라는 말로만, 그 문장으로만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단 이미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는 그 문제가 이게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그 목을 열으라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결정적인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 좋은 말씀들이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를 그나마 조금 더 사실적으로 여러분들께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이걸 갖고 온 건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지금 바람을 넣어놨어요. 이게 자바라 형식이에요. 이 물통이 자바라 형식이라 이렇게 쭈그러들거든요. 이거 캠핑 용품으로 파는 거예요. 캠핑 용품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이 노즐이 있는데, 이 노즐에 바람을 넣으면 마치 이제 풍선처럼 얘가 부풀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풀어 나는데, 먼저 이 정도의 부풀어 난 상태에서 압력을 줘볼게요. 자,
여기서 압력을 만든다는 거는 제가 누르는 거겠지. 이렇게 누르는 거. 누르면 이 안에서 압력이 생기면서 바람이 빠질 거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자, 한 요 정도 크기에서 바람이 들어가긴 들어갔어. 근데 이 통에 지금 그 한 개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절반도 안 돼요. 이거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일단 요 정도 반 정도 넣어놓고 이렇게, 자,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와 이렇게 눌렀을 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압력의 힘과 자, 아까보다 2배 이상 넓어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까 이거보다 반도 안 됐을 때 누르는 힘과 동일한 힘으로 눌렀을 때 압력의 힘과 이렇게. 자, 이게 같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금 여기서 누르는 힘하고 이만큼 부풀었을 때 누르는 힘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그 많은 분들이 목을 열어라, 몸을 열어라 하는 게 뭐냐면 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이거는 닫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숨을 많이 들어 마실 수 있는데, 이만큼 들어 마실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놓치고 여기서 깔딱깔딱 되는 거지, 들어 마실 때. 근데 들어 마실 때 이렇게까지 들어 마셔라, 이 얘기예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 들어 마셔라.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열려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뱉을 때 바람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에서도 열림을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들어 마신 상태에서 이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 마신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지금 확장돼 있고 부풀어져 있잖아요. 이 상태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연 상태에서 나가는 게 쉬워져요. 이 상태는.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 조금만 해보시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내가 숨을 쉬었는데 요 정도밖에 안 쳤어. 그러면 여기서 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리를 내가려고 그러면은 그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숨 쉬어가지고는 그게 힘들어요. 열기가. 저 같은 사람은 열죠. 저 같은 사람은 요만큼만 들어 마셔도 연다는 게 뭔지를 아니까 여는데, 연다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연다는 느낌을 잡으려면은 일단 첫 번째로 들어 마시는 걸 잘 들어 마셔야 돼요. 들어 마시는 걸. 자,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그럼 어떻게 들어 마시라는 거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 마시는 것보다 많이 들어 마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숨을 많이 들어 마신다 해도 여러분들의 능력치의 한 70%, 80%밖에 못 들어 마실 거거든요. 20, 30%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거기가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폐로 이제 공기가 들어간다면 생각보다 많은 호흡의 양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에요. 이제 운동하고 수영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 보면 그 폐활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70% 되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뭐 우리가 살면서 헥헥대고 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운동선수들은 항상 그 호흡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폐활량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숨을 안 쉰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 이미지를 생각해서 여기까지 들여 마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제가 지금 이거를 불어서 이걸 부풀렸잖아요. 하지만 내 몸을 부풀리려고 하면은, 지금은 불어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스스로 내 몸을 부풀리려고 한다면 불어서가 아니고 들여 마셔서 부풀리는 거지. 그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알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만들면은 여기서 열린 상태에서 나가는 감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 상태를 못 만들어, 잘.
이 상태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한 70% 정도까지는 꽥꽥거리고 숨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90%, 100%까지는 못 채운단 말이에요, 바람을. 숨을 더 들이쉬고 싶어도. 그러면 그 이유와 원인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들어 마실 때 몸에 힘을 빼질 못해서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이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받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살짝 누르고 있어.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어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제 다 빠졌잖아요? 이제 바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몸에 힘이 남아있고 뭔가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과 같으냐면, 얘가 이렇게 막고 있는 현상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가고 싶어도, 바람이 늘어나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야. 얘가 막고 있으니까. 얘가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들어 마실 때 몸에 힘을 뺀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는 게 방해가 없죠.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힘 자체가 들어 마실 때 내가 몸에 힘을 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들어 마실 때 완전히 몸이 처져 있는 상태를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를 불다 보면 이게 힘이 계속 들잖아요. 특히 고음 같은 거 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음을 한번 냈어, 이렇게. 고음을 내고 숨을 쉬고 또 다른 음을 낼 때 만약에 이렇게 고음을 계속 숨을 쉬고 계속 고음을 내는 상태라 그러면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 마시고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들어 마시고 그 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처럼 설명한 대로 하면은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고음을 한번 냈어. 그리고 숨을 쉴 때 이렇게 쉬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힘을 줘서 압력도 만들고 힘을 줘서 지금 투옥타브 소리를 냈잖아요. 숨을 쉴 때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돼야 그 고음을 내는 게 덜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힘을 줬으면 그 힘을 못 빼고 숨을 들어 마신다고 이렇게. 이래서 힘든 거예요. 이래서. 왜 이게 힘드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누르는 힘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덜 들어간 상태에서 누르는 것과는 안에 압력이 다르다고. 이게 반밖에 안 들어간 상태에서 누르는 것과는 벌써 이게 흐느적 되잖아.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면 자, 이렇게 빵빵한 상태, 내가 숨을 들여 마실 때 완전히 릴렉스를 해서 어떤 그 방해되는 요소가 없이 시원하게 들어 마셔서 이 상태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같은 힘으로 눌러도 이 압력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고음을 낼 때 내가 느껴야 하는 피로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면 투옥타브 소를 내려면은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해보자고요.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상태로 숨을 들여 마실 때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여기서 한 90의 힘을 가지고 나머지 10의 힘을 여기서 찾으면 돼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태의 호흡을 내가 못하고 뭔가 들여 마시는데 긴장감 같은 걸로 인해서 들여 마시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됐다. 이 정도밖에, 반밖에 안 됐다. 그러면 여기서 눌러서 고음을 내려고 그러면은 얘가 한 2, 30 정도. 100의 에너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 투옥타브 소리를 내려면. 얘가 2, 30 정도의 어떤 도움을 주고 나머지 7, 80%는 얘가 감당을 해야 돼요. 얘가.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진 누르는 거예요. 소리는 내야 되겠고 힘은 만들어야 되는데 100이라는 힘은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받쳐주질 못하면은 여기서 그거를 어떻게 쥐어 짜든지 어떻게 하든지 별수를 만들어 내야만이 100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 마실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 자, 이 어떤 방해 요소가 있으면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막고 있으면 내가 불어도 이 막고 있는 힘 때문에 얘가 못 부풀어 오르겠죠. 그게 우리 몸 상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상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깨 같은데 가슴에 힘을 줘서 숨을 그냥 뚝 떨어뜨리고 이렇게 쉬면 되는데 이렇게밖에 못 쉬는 거지. 그러면 얘 반은커녕 반의 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쉴까요? 이게 왜 이 원인이 나온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리를 낼 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힘 쓴 거를 완전히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들어 마실 때. 이것이 바로 제가 호흡 변비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떤 감만 잡으시라고 그때 초창기니까 시작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여러분들 그 레벨이 올라왔으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일단은 숨을 들여 마시는 게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상태라 그러면은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그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게 몸의 텐션 빼고 그냥 쭉 늘어지게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힘을 어떻게 써? 그리고 힘을 딱 쓰는 거예요, 여기에. 쓰고 다시 숨 쉴 때는 늘어져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 상태가 되지. 그래야. 그래서 아까 제가 뭘 생각해야 되냐, 이 닿는 걸 어떻게 닫아야 되느냐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몸을 숨을 쉴 때 어떻게 이렇게 만들 거냐, 지금 이 상태로. 그거를 자꾸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야 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트럼펫 2년, 3년 해도 안 늘잖아요, 잘. 원래 악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안 느는 이유가요.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이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 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늘겠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현직 선생이고, 현직 연주자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이 상태를 체크를 해요. 기본적인 건데도, 왜냐면 사람 몸이라는 게 기억을 잘 해내는 것도 참 기가 막힌 능력이고, 잘 잊어버리는 것도 참 기가 막힌 능력이에요. 됐다 싶었는데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은 이게 덜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게 덜 부풀어 오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진 누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색소폰 소리 시작편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를 깨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연관이 있어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 깨물려면요, 몸에서 해줘야 돼. 이건 100번을 강조를 해도 그 답은 여기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워렌힐이나 케니지도 때에 따라서 깨물거든요. 깨물어요. 그 세계적인 대가들도. 저도 그래. 저도 하다 보면 깨물어요. 근데 깨물면 안 된다는 건 알아. 어쩔 때 깨무는 줄 아세요? 어쩔 때? 색스폰을 예를 들어서, 트럼펫 레슨이지만, 내가 몸이 지치면 깨물게 돼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써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의 그 비율을 몸이 90%가 되고 얘가 10% 정도만 느끼면 좋은데, 이게 30분, 1시간 동안 계속 콘서트 때 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레슨을 해드렸어요. 이 마라톤 선수에 비교해가면서. 체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면은 몸에서 의존을 해야 될 게 여기로 옮겨가요. 몸이 지치니까 어쨌든 소리는 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깨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지치면. 그래서 이 악기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런 관악기 연주자들이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 관리를. 그래야 생명이 길다니까. 자꾸 이거 깨물고 짓누르고 이렇게 불면은 생명이 짧아요. 소리 나지도 않고 좋은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이 트럼펫은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이제 몸이 지쳤어. 아니면 몸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훈련이 안 됐어.
훈련은 됐는데 내가 오래 불어서 지쳤어.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가 이거를 이제 붙이잖아요. 붙이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고음 같은 거 낼 때 점점 당겨요. 이렇게. 내 쪽으로. 왜냐면 몸이 지쳤으니까 몸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 절대적인 에너지는 필요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 이거를 당기게 된다고요. 트럼펫은 그렇게 현상으로 나오고 색소폰은 깨무는 현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는 부으실 때 30분 정도 시간에는 이걸 땡긴다든지 트럼펫이 색소폰 같은 경우는 문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30분 정도는 누구나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해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단 처음부터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30분은커녕 3분도 못하고 이제 계속 무는 아니면 트럼펫으로 얘기하면 땡기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려면은 그 이전에 숨을 어떻게 들어 마셨는가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어떻게 닫을 거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얼마만큼 버징을 일으킬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몸을 벌릴 거냐, 몸을 어떻게 넓힐 거냐, 이렇게 이 이미지로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거 팁도 드렸죠. 숨을 들여 마실 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이 릴렉스 된 상태라야만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항상 연습하실 때 머릿속에다 담아 두시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